오늘 할 내용이 이겁니다. 크게 이제 이 내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뭐 조금밖에 안 할 거고, 주로 청년 빈곤 문제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이름을 할 건데, 그 앞에 이제 일자리 문제와 그 다음 이어서 주거비, 그다음 교육비,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첫째, 교육비가 단순하게 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노동자가 노동 능력을 가지는 과정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회문화 교육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바로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경제와 관련 부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관련되는 노후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일자리 많고, 그 다음에 요것만 되면은 사실은 거의 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저기 중앙 집중 문제 때문에 지방화 이야기를 이제 따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이야기했고, 두 개가 자, 한번 볼게요. 오늘날 20대가 빈곤하다는 건 30년 전이면은 우리가 이제 뭐 90년대 이때 혹은 80년대의 세대의 빈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지금 제조업이나 중소제조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남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안 올라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니까 안 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 수련이 하는 일자리에 누가 가냐? 똑같은 최저임금 일자리면은 서비스나 알바 쪽으로 가겠다 그러지, 제조업에 누가 갑니까? 촌에 안 가죠. 거꾸로 내가 부모라도 보내겠냐예요. 가보면은 이런 중소제조기업에 누가 가 있느냐? 외국인 아니면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가면은 다 시간을 하루에 12시간씩, 그러니까 52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시간이 노동이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을 해야 돌아가는 그런 공장들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이 변변치 않고 별이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한다? 부모 그들의 빌붙어서 최소한 영명할 수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좋은 일자리 갔다가도 때려치고 나가고 부모 밑에 밀붙어 사는 애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추세가. 하다가 보면은 뭐 공무원 하다가도 관두고, 심지어는 변호사 하던 놈도 때려치고 가가지고 뭐 유학 가겠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처박혀갖고 앉아있고, 부모의 그늘,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캥거루족 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업 창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뭐 부모 등거를 빼내갖고 소규모 창업, 요식업 같은데 창업한다고 가면은 결국은 자본주의가 만만치 않은 걸 경험하고 망하는 거죠. 99%, 거의 100% 망해요. 백발백중 망합니다. 말로는 창업하면은 빌 게이츠처럼 될 것처럼 하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는 요식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식업 해갖고 무슨 수로 젊은 애 새끼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진노동력도 안 나오고 결국은 말아먹고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어떻게는 1억씩 집안에 가산을 거들내는 거죠. 이 조직이 잘 안 되네. 여기다. 그 기본소득 어쩌고 쭉 하면서 소득보조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득보조금은 답이 아니에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은 우리 때 50대, 60대보다 자존심이 높아요. 나라가 부자거든요. 나라가 부자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현금을 보태주는 것보다는, 보태주면 좋아하지.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와 주변에서 인정받는 떳떳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평생 직장은 아니더라도,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과 거쳐, 예를 들면은
초임 수준 월 300대는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직장의 수가 너무 작아요. 이 직장의 수가 아까 320만 플러스 조금 더 내려와요. 한 500만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요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 근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채우냐? 외국인이 채운다는 거예요. 아까 아저씨 아줌마가 채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해. 남들처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고.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괜찮게 못 살아도 자기들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나라가 부자니까 다들 잘 살아요. 그런 대로. 자,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방 청년들. 지방은 더 힘들어. 지방은 시험률이 저 뒤에 나오겠지만 대구 지역이 대주점 시험률이 50%예요. 근데 맨날 홍준표 같은 놈을 찍어주고 있어. 대구는 진짜로 끔찍해요. 전국에서 제일 있는 농공공단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미가 대구 생활권 아니에요? 구미한테서 대구는 빨대를 빨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3만 명. 거꾸로 다른 데는 가면은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중심 도시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대구는 거꾸로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구미로 3만이 출퇴근을 해. 3만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대구는 구미는 인구가 40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단에 취업해 있는 사람이 8만이야. 근데 뭐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이유는 뭐 수성구에 뭐 학군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구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3만 명이 자그마치 구미에서 빨대를 꽂고 부가가치를 거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쓰는 거는 대구에 가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 생각해보세요. 졸업해봤자 많은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대학을 가? 그런데 그거라도 안 가면 더 없다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암담한 점은 대학을 안 가면 또 나중에 표가 하나 나올 건데 보시면 알아요. 대졸자와 대졸자 아닌 사람의 취업에 대한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방 중소기업은 고용인의 90%가 최저임금이 수렴하고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사내 하청인이 소사장이 한다고 난리지.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학 교육비, 기술 습득 비용, 인력 양성.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나? 개인이나 기업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방기하고 있어요. 잠깐요. 우리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주거 빈곤입니다. 실질적으로 빈곤의 내용에 있어서 주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청년 빈곤 문제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큰 게 이거예요. 저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가능성 10억을 마련하려면 100년 걸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을 때 불가능하죠. 제로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찌하느냐 앞에 친구들처럼 쓰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모아갖고 해외여행을 갔으면 갔지 집 모은다고 돈을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도 되레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축을 했잖아요. 저축 안 하면 안 됐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모한테 빌붙어서 살 수 있는 이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부모가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선진국이 되면 대부분 공공임대나 협동조합주택으로 해가지고 평생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주거 문제 이야기하면은 만날 가구당 매체하고 나와요. 가구당. 가구라는 말이 4인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가구라는 개념 우리나라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가구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비과학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뭐 가구당으로 보면은 뭐 108인이 110인이 그래요. 110% 보고
그럼 뭐 집이 남아도 돌아가겠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엉터리 숫자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OECD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43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한 350, 380 정도 수준인데 OECD 기준이 한 450에서 500 사이가 돼요. 독일 같은 경우 500을 넘고 스웨덴도 500을 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그 왜 이런 숫자가 틀린 게 나오느냐면은 이 숫자 안에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잘못된 게 빈집 180만 채가 포함되어 있어요. 빈집은 집 자체의 질이 나빠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원룸 다가구인 경우 384만 호 중에 75%가 다가구 주택인데 이걸 다 원룸 한 개를 집 한 개로 계산해 놨어. 4평짜리 원룸 있잖아요. 거기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므로 이걸 가구로 따져갖고 집수로 포함시켜 놨어요. 이게 그 2013년인가 그때부터 숫자를 바꾸면서 갑자기 이 수치가 팍 뛰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43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350만 밖에 안 돼요. 350 정도밖에.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우리도 최소한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0의 차이죠? 1000명당 100호가 부족하다. 10분의 1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1000명당이 아니라 1000명을 5천만으로 바꾸면 500만 호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250만 호가? 어쨌든 부족해요. 500만 호가? 500만 호구나. 500만 호. 근데 그렇게 비싼 소리는 아니고 적어도 서울에서 그자가 틀렸네. 50만 호? 수도권과 지방에 50만 호를 긴급하게 짓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9% 범위를 절대 안 넘어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짓고 있고 공급하는 것 같이 보여요. 청년주택도 나오고 뭐 장기 임대도 효과다 나오고 신혼부부 주택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나오는 한편 없어져요. 뭐냐 8년이나 10년 주기로 이렇게 그 임대를 해요. 10년 지나면은 8년 지나면은 어떻게 하냐 그걸 팔아요. 살았던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팔아요. LH는 팔아서 그걸 청산을 해요. 그리고 또 지어요. 아니면 또 포함시키든지. 그러니까 LH는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LH는 토지 개발 해가지고 돈 벌고 있고 집 짓는 걸로는 잘 안 해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주택시장은 사실은 이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서오세요. 강남시장, 강북시장,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소도시 서로 다 단절되어 있어요. 이 시장은 서로 섞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까 말했던 청년주택이다, 공공주택을 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교란하느냐? 별로 교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급이 어쩌니 저쩌니 공급도 그래. 지금 이야기하면 집값이 뛴다. 여기서 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뛸 수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뛰는데 여기 안 뛸 수 있어요. 여기 도리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봐서. 근데 그걸 신문에서는 같이 떠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헛개비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들이 우선 구매할 대상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20억, 30억 그러죠. 여기 10억 그러죠. 34평 기준으로. 여기 가면 한 7, 8억 그러죠. 그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달라요. 우리가 삼성에 이제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애들이 1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9%인데 지금 현재의 1.5배로 늘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공공주택 수를 그 다음에 협동조합주택도 5% 늘리면은 한 20% 수준 20% 수준이면 선진국에서 제일 공공주택 수가 낮은 수준에 속해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한 30% 정도 수준의 공공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전용 21, 31, 41 이런 거를 1억, 1억 3천, 1억 7천
이 정도 수준에서 공급을 하자.